유럽 축구계의 인종차별은 상당히 뿌리 깊은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최근에는 나폴리 구단이 직접 소속 선수인 오시멘의 페널티킥 실축을 조롱하는 SNS를 올려서 큰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팀의 최고 선수인 오시멘을 코코넛에 빗대며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시멘이 분노하면서 일파만파 사태가 커지면서 구단이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는 유럽의 언론과 레전드와 리그 사무국까지 나서서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도 레전드라면서 방송에 나와서 인종차별적인 비하와 조롱을 일상적으로 합니다. 언론들은 노골적으로 경기력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선수들에게 주로 자행되는데 손흥민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손흥민이 맹활약을 하는 경우에는 애써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손흥민의 지난 노팅엄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평점 테러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득점을 한 쿨루셉스키와 히샬리송 못지않게 맹활약을 했다면서 평점을 높게 주기도 하지만 태클로 퇴장당한 비수마와 같은 최저 평점을 매기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최저 평점을 준 매체들은 항상 손흥민에게 냉정한 지적을 하고 활약상을 모른 척하는 것으로 유명한 언론들입니다. 특히 축구 통계 사이트들은 손흥민의 움직임을 근거로 데이터를 매기기 때문에 대부분 높은 평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손흥민에 대해 대체로 평점 테러를 하면서 손흥민의 활약을 비하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위협적인 태클로 퇴장을 당한 비수마에게 5점을 부여했고 손흥민에게는 6점을 매기면서 말도 안 되는 평가를 했습니다. 전반에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에게 막혔다. 노팅엄이 거칠게 다루자 흔들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슈팅을 했는데 득점을 하지 못했고 거칠게 밀치니까 왜 넘어지고 흔들렸느냐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풋볼 런던도 평점 6점을 부여하면서 경기 시작 직후 터너의 거친 몸싸움에 막혔다. 왼쪽에서 볼을 잡지 못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들이 왼쪽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공격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데이터를 평가한 것과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90미닛도 손흥민에게 6점을 부여하면서 몇 번의 좋은 기회를 날렸지만 대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언론의 이런 평점 테러와 평가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인종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영국 언론들은 그동안 손흥민의 맹활약과 놀라운 기록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해왔습니다. 수시로 이런 평점 테러와 평가를 해왔습니다. 지난 5일 토트넘과 맨시티전 이후에도 손흥민의 활약에 대한 평가는 영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 한 골 1도움의 맹활약을 하면서 토트넘을 연패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으로 리그 역사에 남을 박진감 있는 경기로 평가되었고 경기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 영국 매체 90미닛이 선정한 14라운드 2주의 베스트 11에서 손흥민이 제외되었습니다. 팬들의 항의에 90미닛이 선정되지 못한 손흥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일부 언론은 지난 뉴캐슬전에서의 손흥민 활약도 아예 언급하지 않는 보도를 했습니다. 우도기와 히샬리송이 득점을 했고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차 넣었다라는 식으로 경기 결과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도기와 히샬리송에게 어시스트한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페널티킥을 누가 어떻게 얻어내게 되었는지는 아예 지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아예 안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기사들이었습니다. 뉴캐슬전에서의 손흥민의 활약은 그렇게 무시하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고 실제 활약은 놀라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뉴캐슬전에서 한 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으로 토트넘이 6경기 만에 무승 탈출에 성공하게 되고 다시 돌풍의 주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뉴캐슬전에서 역사에 남을 기록을 많이 달성했습니다. 시즌 9번째 골로 홀란과 살라에 이어 리그 득점 순위 3위를 지켰고 리그 통산 113골을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손흥민은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웨인 루니, 프랭크 램퍼드, 세르히오 아게로, 해리 케인, 티에리 앙리, 사디오 마네에 이은 EPL 역대 7번째 대기록입니다. 시즌 3호와 4호 도움을 작성하면서 올 시즌 전체 공격 포인트 14개를 쌓았습니다. 손흥민은 뉴캐슬 대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자세히 설명한 영국의 언론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뉴캐슬전의 엄청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발표한 16라운드 베스트 11에는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리그 사무국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6라운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11명을 선정했는데 손흥민을 쏙 뺀 것입니다. 뉴캐슬전에서 손흥민은 한 골 2도움뿐 아니라 드리블 돌파 3회, 키패스 4회의 태클도 2차례 성공해서 수비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16일에 열린 토트넘과 노팅엄전에서 손흥민은 뉴캐슬전과 마찬가지로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노팅엄은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2명 3명이 달라드는 협력 수비를 했습니다. 특히 경기 시작부터 손흥민에게 거친 몸싸움을 하면서 밀치고 걷어차면서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손흥민이 뉴캐슬전에서 보여준 활약을 처음부터 막아버리겠다는 의도가 확연했습니다. 노팅엄 선수들의 거친 몸싸움에 몇 번이나 넘어지면서도 손흥민은 측면을 휘저었고 전방까지 내려갔습니다.
수시로 선수들에게 손짓하면서 과감하게 움직일 것을 주문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뛰었습니다. 28분 존슨이 머리 부상으로 올리버 스킵과 교체가 되었을 때에는 공격 라인을 직접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손흥민을 집중 견제하는 노팅엄의 수비수들은 히샬리송의 헤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20분 골키퍼에게 달려들면서 실수를 유발시켰고 쿨루셉스키의 과감한 돌파로 골망을 흔들게 했습니다. 후반 24분 비수마가 위험한 파울로 퇴장되었을 때 중앙으로 이동해서 역습에 치중하면서 중원 공백을 함께 메꾸었습니다. 비수마의 퇴장 이후 중앙선 아래까지 내려가서 볼을 받아 올라가는 빈도가 확연히 높았습니다. 수적 열세에서 팀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과 볼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뿐 아니라 프리미어리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의 슈퍼스타입니다. 손흥민의 활약과 기록이 없다면 토트넘과 리그가 죽도 밥도 안 될 판입니다.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은 오늘 영국 언론 디 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착한 일을 했는지 못된 짓을 했는지 어떤 선물을 받느냐에 따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웃었습니다. 산타클로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1월 이적 기간 동안 선수 영입입니다. 포스텍은 내년 1월에 중요한 경기가 많은데 부상자도 많고 결장할 선수들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없는 1월이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뉴캐슬과 노팅엄을 잡으면서 다시 반등의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몰린 경기를 잘 보낸다면 리그에서 좋은 성적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문제는 1월에 급격한 순위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초에 아시안컵으로 손흥민이 차출되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때문에 파페사르와 비수마까지 결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부상자들이 줄줄이 장기 부상 상태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벤탄쿠르, 메디슨, 판더벤, 솔로몬, 세세뇽의 최근 로셀소까지 대거 부상 중입니다. 거의 한 명이 좀 괜찮아지려고 하면 다른 부상자가 발생하는 악순환과 불행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히샬리송이 컨디션을 찾고 있지만 손흥민이 없다면 쿨루셉스키까지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땅한 공격수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즉시 전력감을 영입하려면 상당한 금액의 지출을 감수해야 합니다. 최근 영국 언론 팀토크에 따르면 토트넘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위 돌풍의 핵심인 빅토르 치간코프를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로나에서 측면에 배치된 치간코프는 3골을 터뜨리며 공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500만 유로, 약 73억 원의 지로나 유니폼을 입었는데 올 시즌 좋은 활약으로 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몸값은 최대 2,500만 유로, 약 360억 원까지 치솟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몸값이 너무 높아졌다라고 보고 라치오, 펠리레 앤더슨도 관찰한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는 공격수 영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포스텍 감독은 산타클로스에게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손흥민을 만난 것은 한국인들뿐 아니라 세계 축구 팬들에게 길이 남을 행운입니다. 앞으로도 역사를 만들어갈 손흥민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뼛속 깊이 인종차별 고질병에 찌들어 있는 영국인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